일단은 제 테마를 뭐 보였을 텐데요. 그래서 조금 저기 순서지에는 연극적 패러다임이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연극적 패러다임과 연극 패러다임이 너무 달라서 연극 패러다임을 바꿨고요. 그다음에 목차를 보시면 아실 텐데 처음에 되게 재미가 없을 것 같을 거예요. 근데 사실 하다 보면 되게 재밌는데 이게 읽기가 싫으실 텐데 제가 하나하나 뭐 설명해드리기에는 너무 지금 힘드시고 그래서 과학 시간이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발표하는 것은 이제 과학이긴 과학인데 과학 철학 쪽을 이렇게 깔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정현 선생님께서 처음에 기조 연설을 해주셨을 때 그분의 기본이 다 깔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아까 되게 신기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랑 비슷하지? 그래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랬습니다. 일단은 목차를 보시면 아실 텐데 일단 들어가면부터 한번 일단 좀 목차를 짧게 설명해 드리면요. 뭐 개방 사회라는 어떤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극 패러다임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다 패러다임도 그런데 다시 과학 용어예요, 사실은. 그래서 과학계에서 처음 나왔던 토마스 쿤이 그 주장했던 처음 만들었다기보다는 제시했던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특징을 제가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그 리미니 프로토콜이 2008년에 했던 그 블랙타이라고 하는 연극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간혹 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 선생님도 보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여러 번 봤거든요. 분석이 잘 처음에 안 돼가지고 밸런스 굉장히 여러 번 봤는데 볼 때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이 좀 돼서 저한테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이 연극이 궁극적으로 이제 보시면 아실 텐데 이제 어떤 몸과 기술, 문화라는 어떤 세 가지 코드를 굉장히 강조라기보다는 그것을 증명해내는 소위 반증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모델하기보다는 어떤 연극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결국에는 반증하는 이유는 정체성에 대한 반증이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개념이 굉장히 모호하기도 해서 저희가 뭐 정체성, 뭐 주민등록증 가지면 뭐 너는 한국 사람이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으나 여기 또 입양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계 입양인이에요. 그래서 미리암이라는 분이 이제 77년인가 78년 그때쯤 태어나신 분인데 한국으로 이제 한국에 태어나서 독일로 입양을 간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생활하면서 정말로 그 운하미한 그 약간 언캐니한 걸 느끼는 거죠, 사회 속에서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무대에 나와서 자기의 유전자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정말 의뢰를 해서 그거를 이제 읽어낸 다음에 자기가 독일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보여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정체성에 대한 우리 동시대에 있어서의 정체성의 정체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연극이어서요. 이게 읽을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것을 위해서 반증 가능성이라고 주장을 한 사람이 그 칼 포퍼라고 하는 철학자고요. 과학 철학자인데 그다음에 패러다임이라고 이론을 또 이제 주장한 토마스 쿤의 이 두 사람의 이론을 제가 이 연극을 통해서 제가 좀 발견이라기보다는 여기 충실한 연극이라는 걸 제가 인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하나 더 나가서 파이어벤트라고 하는 또 철학자가 있는데 과학 철학 쪽인데 토마스 쿤을 더 변증법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있는데 이제 하다 보니 이게 너무 과학 중심으로 가다 보니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좀 뺐고요. 이게 완성은 아닌데 제가 조금 약간 정리하는 정도로서 제가 맛만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그 자료입니다. 일단은 들어가면 한번 읽을게요. 연극을 과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과학은 세계에 대한 진리를 증명해냄으로써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가설의 전제가 참일 경우에만 과학적인 이론으로 입증되고 수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가설의 참 거짓 여부는 과학적 이론의 수용 여부에 크게 관여하는데 이것을 벗어난 결과의 도출이란 과학적으로는 무의미한 것이 된다. 과학에 있어서 이러한 전제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면 실제로 연극이 과학의 대상으로 설정되거나 그 중심에 서는 것은 논의의 논리적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의외로 다양한 가능성을 이상해 볼 수도 있다. 연극이 세상에 대한 진리의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과정에 개입하거나
혹은 예술의 역할로서 세계관을 도출하는 과정을 전제한 경우 연극이 과학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것을 수용하려는 입장과 태도는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연극이 과학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것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선 과학에 대한 개념은 주로 세 가지 의미로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을 발견해내는 특별한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논리적 접근의 방법론을 뜻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발견에 의해 구성되는 지식의 체계와 연관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것들의 현실적인 구현, 즉 기술에 해당합니다. 궁극적으로 과학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발생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극과 과학의 공통점은 세계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방법론에 있습니다. 세계를 새롭게 발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연극과 과학은 각각의 방법론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연극은 세계의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증명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태도와 그것을 거부하는 새로운 태도가 서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재현하기 위한 예술로서의 연극과 또 그 재현을 거부함으로써 문제를 제기하고 존재를 증명하는 연극은 우리 주변을 양가적으로 서로 다르지만 하나로서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대립적인 것들의 공존은 연극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론의 차이와 교환 속에서 유지가 되는데요. 이것은 과학 철학자인 토마스 쿤의 정상과학과 패러다임의 개념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과학계의 대표적인 두 인물 사이의 논쟁은 칼 포퍼와 이제 토마스 쿤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는데요. 이 사람들 사이에 벌어진 어떤 과학 개념에 대한 격렬한 충돌과 그 차이의 확인은 연극과 과학이 어떻게 각각 설정되고 상호 교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이 가운데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개념은 동시대 포스트라우마 연극의 거대 서사와 비연결성에 대한 특징과 성격을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퍼의 반증 가능성은 현재 다큐멘터리 연극에서 사용되는 방법론과 그것의 합리적 의심을 보다 타당한 위치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본고가 분석 대상으로 선택한 리미 프로토콜의 연극 블랙타이의 기자에는 이 두 과학 철학자들의 대립적 논쟁 방식과 관점들이 곳곳에서 발견되는데요. 두 과학 개념의 충돌과는 무관하게 이 연극은 그것을 변증법적으로 수용하고 다시 발전시켜서 문제의식을 드러내는데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연극의 기술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사유의 측면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에 본고는 여기 연극의 세계관을 지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 잘못 들어가서요. 이에 본고는 과학적 탐구의 가치와 방법론 그리고 혁명적 태도가 연극 블랙타이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요. 짧게 정리를 해서요. 들어가지 않았지만 요지만 말씀을 드리면 반증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과학이 어떻게 성립이 됐냐면 귀납적 방법론을 많이 썼거든요. 전통적으로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어떤 도출하는 건데 이 칼 포퍼라는 사람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로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진실이나 사실이나 어떤 의심하지 않는 어떤 체계들, 세상의 어떤 분리적 법칙들,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을 텐데요. 그것을 처음에 그것에 대한 반증, 그것이 성립되지 않는 한 가지 사례를 꼭 찾는 거예요. 그걸 입증하는 무언가 하나. 그러면 그거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죠. 지금까지 믿었던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상대성 원리,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뉴턴의 어떤 그런 법칙에 있다가 이제는 상대성 원리로 넘어갔는데 어떤 것들이 맞지 않는다는 걸 반증해냄으로써 지금까지 왔던 것이 굉장한 가치로서 절대시되었던 것들을 한 방에 날려버리죠. 그래서 이 포퍼라는 사람은 그래서 계속 반증하는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그걸 이제 연역법적으로 하는 거죠. 가설을 먼저 세웁니다. 이건 이럴 것이야 라고 해서 그것을 반증하는 방식을 통해서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찾는 방식을 계속 도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서 발전 가능성에 대한 연속성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칼 포퍼는. 그래서 세상이 발전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개혁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혁명적인 어떤 거대한 확 뛰어넘는 점프식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하나하나 찾아서 버리면 가는 그런 개념. 그래서 사실 그로토프스키도 좀 잠깐 생각이 났어요. 연극적으로 계속 이렇게 가난한 연극이라고 이렇게 버려서 남은 거는 배우의 몸과 뭐 관객과의 관계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칼 포퍼는 계속 이렇게 반증 가능성을 제안을 했고요. 블랙타이 이 연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양된 그 미리암이라는 그분이 나와서 나는 과연 독일인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명제를 가설로서 제시를 하고 그것이 어떻게 반증될 수 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데 그 방식들이 과학적인 방식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유전자를 구글에서 보내서 이제 유전자 그걸 해서 보니 자기는 이제 당연히 아시안계고 또 그 다른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니 자기는 어느 쪽에 더 가깝고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질병은 어떤 것이 더 좀 더 발병될 수 있는 그 확률이 더 높고 독일 사람들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무대에서 합니다. 그래서 반증 가능성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잘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패러다임은 그 토마스 쿤인데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말 우리 굉장히 흔하게 쓰는데요. 이거는 이 사람은 토마스 쿤하고 굉장히 아니 저기 칼 포퍼랑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 사람은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연속성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시대로 정상과학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좀 어렵긴 한데 이 개념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진리로 믿어지는 어떠한 한 시대나 한 지금 통용된 어떤 주된 흐름이 있죠. 의심하지 않고 믿어버리는 그런 것. 그것을 정상과학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정상과학이 가다 보면 위기가 항상 와요. 뭐냐면 항상 뭔가 삐끗하고 변칙적인 것들이 자꾸 드러납니다. 그러면 변칙적인 것들이 자꾸 어떠한 면에서 반복되고 하다 보면 기존의 정상적이라고 했던 정상과학을 엎어버리고 다시 변칙적인 것들이 정상같이 무언가 이제 패턴화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 탄생을 우리는 패러다임의 탄생이라고 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성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 기존의 패러다임을 버리기는 하나 이걸 버려서 완전히 결별하는 건 아닌데요. 또 다른 그 체계 안에서 소위 말해서 어떤 구성 범위 그래서 세계관도 굉장히 이 사람이 생각하는 세계관에 어떤 범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양자 역학,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아직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빅뱅 이론 이런 것들 통해서 또 아니면 연극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금 패러다임이 구성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포스트 트라우마 같은 경우들 그런 것들이 갑자기 뭐 해서 다시 돌아가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그 관점으로 이제는 거의 넘어가서 그것으로 패턴화돼서 패러다임을 구성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이 안에서 또 이제 뭔가 변칙적인 게 나오면 또다시 이것도 폐기라기보다 좀 단절하고서 또 다른 어떤 형태로서 예를 들어서 그룹을 구성하거나 환경을 구성한다는 이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연속성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점프하는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지구와 달 사이에 그 중간에 어떤 거리적인 물리적 거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도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그 곳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어떠한 것들 하지만 그거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는 인사할 때 어떤 부족에서 따귀를 때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사람들의 문화로서의 패러다임은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 과학이 이렇게 발전한다고 얘기를 한 그 토마스 쿤은 사실은 이제 과학을 그 인문학과 연결시킬 수 있는 커다란 어떤 그 연결고리를 제시해준 과학자 또 물리학을 했거든요. 물리학도 했고 철학도 했던 분이신데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패러다임은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포스트라마 연극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 개념 그리고 변칙성이라는 것 익숙해졌던 것에서 좀 더 나와서 자꾸 뭔가 어긋나는 것들을 보여주는 행위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온하임리히라는 그 약간 언캐니한 것들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패러다임화 되겠죠. 그런 의미로서 제가 이 사람의 개념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짧게 정리를 하자면 이제 블랙타이는 처음에 몸이 굉장히 중요하게 제시가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동양인의 몸을 갖고 있는 그 미리암이라는 그 친구가 뒤에 보면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했는데 이 사람인데요. 그 뒤에 보면 신문들이 있을 거예요. 42페이지 보면 뒤에 신문들이 있는데 이 사람 처음 발견될 때 상자에 안에 담겨져 있었는데 그 상자를 신문지가 감싸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당시 그 해의 어떤 신문에 대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역사, 근대사까지 쫙 넘어갑니다. 그러다 북한의 어떤 역사까지도 막 이렇게 신문으로 보여주고요. 영상자료 보여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어떠한 발견됐을 때,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문화적으로 그것을 이제 처음에 제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기술인데 뭐냐면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유전자 이런 거 이제 유전자 지도를 분석하는 회사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자기의 이제 면봉으로 혀를 막 해가지고 보내줘서 그 모든 과정 프로세스를 영상으로 찍어서 이제 제시를 해주거든요. 근데 결론은
또 다른 관점에서 그거는 이제 당연히 기술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좀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과학과 자본의 결합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혁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이라면 기술은 자본과 과학이 자본과 결합해서 현실화되거나 현재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 그래서 기술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편리함을 전달한다고는 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사실은 자본주의 시대고 신자유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기술이 폭력이 되는 시대인 거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연극이 이 사람들이 지금 돈을 주고서 자기의 유전자 지도를 돈만 주면 익명으로 해주거든요. 뭐 그런 것에 대한 기술과 자본에 대한 어떠한 결합에 대한 지점을 분명히 이 연극은 은유하고 있다, 약간 비판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화 44페이지에서 정체성의 비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 연극 볼 때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3명인데요. 이 미리암은 외모는 그것도 참 우리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외모가 한국적이다라는 거는 정말 이거는 말할 수가 증명할 수 없는 비과학적인 표현인데 친구가 한 명 또 한국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유학생이라고 그랬고 근데 이제 그 사람과 이 미리암 사이에 외모는 비슷하나 서로 말하는 것과 처지가 다릅니다. 미리암은 한국말을 전혀 못하고요. 그다음에 같이 읽어보는 사람은 한국말만 하고 또 이제 가족에 대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사진을 보면 가족과 찍은 사진들을 막 보여줘요. 근데 미리암의 부모님은 독일인이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그 방송 그 아침마당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그 입양된 또 다른 독일의 한국 출신의 독일에 입양된 또 다른 어떠한 사람의 사례를 보여줘요. 그래서 오른쪽에 나온 거 독일 45페이지 사진에 보면 브라운관 TV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게 독일 엄마고요. 왼쪽에 계신 분이 이제 입양된 분인데 이 사람은 가수 너무 엄마를 다시 만난다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계속 웃어요. 그런데 아나운서는 계속 웃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근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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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저는 이상한가? 쟤 왜 저러지? 이랬는데 좋대요. 계속 웃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몸에 한국 엄마가 들어오는 순간 막 무너지죠. 그쪽은 막 울고 막 슬프고. 근데 얘는 계속 웃어요. 근데 되게 정말 언캐니한 거예요. 예, 그 사이가.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 패러다임처럼 한 가지로 뭔가 딱 연결해서 가는 개념이 아니라 그 하나의 패러다임 형성하고 또 다시 다른 패러다임으로 확 건너뛰는. 그래서 이 사람들 그 차이가 그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정체성조차도 사실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문화에 따라서 다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30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연극에서 중요한 우리 과학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산업, 자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문화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 지체 현상이라는 개념을 여기서는 전혀 간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오그범이 얘기했죠. 문화 지체 현상, 문화 정체 현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그의 반대국부로서는 더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할 때 쓰는 그런 무기들은 기술이 발전할수록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쉽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력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죽어야 되고요. 이런 어떤 문화적인, 기술적인 정체 현상, 지체 현상이 항상 기술의 발전에 있어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경제학 하시는 분들이 이걸 만들어낸 거고 그것을 좀 더 발전시키겠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인 그 마인드가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도 연극도 산업이고 자본의 총화라고 얘기를 전제한다면 이것을 같이 긍정적으로 갈 수도 있는데 반대로 연극이 그런 것을 견제해야 되고 세계관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견제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거나 좀 그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연극의 그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I 이런 것들이 보면 다 기억이에요. 다 인포메이션을 넣어서 사례를 수십만 가지를 넣어가지고 거기서 해서 결론을 내는데 만약 그 사이는 없으면 이 알파고나 이거는 결론을 못 내거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거는 인간밖에 없는 거죠. 그게 우리가 창의적인 거고 상상력이기 때문에 예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분야이고 연극이 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감사하죠. 두 번째 발표문의 질의를 맡게 된 고려대학교 세동 캠퍼스 김정선입니다. 11월은 참 잔인한 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좋은 논문을 어제 밤에 읽었어요. 읽고 공부 열심히 더 하고 좀 제대로 된 어떤 질이나 생산적인 어떤 제안, 질의, 이견까지도 모르겠지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깊게 들어가기 참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도 이 작품을 아까도 잠깐 우리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언제 봤던가 찾아보니까 2011년 5월 11일 뮌스터라는 도시가 있는데 저희 도시에서 한 50분 떨어진 도시인데 거기서 친구들하고 가서 봤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되게 반가웠어요 주제가. 그래서 반갑게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책이. 네. 자, 그래서 하여튼 우리 발표자께서 선생님께서 이 이제 화두를 이제 던지실 때 그 과학이 연극의 대상이 된다면이라는 어떤 출발점을 가지고 화두를 던지셨는데 저는 딱 그때 그냥 저 혼자 생각해봤어요. 나 같으면 그러면 두 가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순간. 그래서 보통 우리 그 첫 번째는 보통 연극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기술의 발달과 연결해서 무대 효과나 장치, 더 나아가서 연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측면이겠죠. 그런 부분들을 다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과학적인 내용의 주제를 한번 다뤄볼 수 있겠구나라고 언뜻 이제 스쳐 생각이 나는데 읽다 보니 전혀 다른 측면에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결국 아까 계속 말씀하셨듯이 칼 포포의 어떤 과학적 방법론, 반증 가능성이라는 하는 방법론을 연극 방법론과 이렇게 연계시켜볼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 작품으로 정말 기가 막히게 리미노 프로토콜의 이 작품이 정말 그렇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됐고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서두가 두서가 없는데 조금 제가 정리한 거를 좀 읽어가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칼포포의 검증 이론, 즉 기존의 통용 내지 일반화된 진리 체계에 대한 명제를 먼저 제시하고 연역적인 전개를 통해 반증함으로써 그 명제의 참과 거짓 여부를 판단해가는 이 과학적 방법론이 어떻게 리미디 프로토콜, 다큐멘터리 연극 블랙타이의 다시금 연극적 방법론으로 또는 드라마 트루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되게 독특한 드라마 트루기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잘 분석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블랙타이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미리엄의 정체성 관련한, 저는 그때 꼭 연구를 본다기보다는 무슨 프레젠테이션을 보는 것 같았어요. 여기 사진 보면 슬쩍 지금 이 손에 보면 뭔가 장갑 같은 게 끼고 있잖아요. 그게 뭐죠? 이렇게 하면 막 마우스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되게 그런 그림들도 되게 멋있었고 되게 멋진 프레젠테이션이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그런 게 기억이 나고요. 자, 여하튼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한 소위 기존 명제들 혹은 여기서는 아마 정체성 관련된 선입관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연역적인 방법으로 이제 반증해 나가면서 결과적으로 사실 또는 어떤 결론을 이렇게 드러내고 이끌어내가는 어떤 그게 전개가 굉장히 과학적 방법론이구나, 이제 이렇게 유사하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특히 제 기억이 맞다면 결국엔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얼굴 외형상에서는 동양인이잖아요. 한국인 같기도 하고 동양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제 기억이 맞는 모르겠지만 유전자군을 살펴가다 보니까 한국인 유전자하고가 아니라 전혀 다른, 쉽게 말하면 A 유전자군, B 이렇게 나눠서 전혀 한국인과 관계가 없는 전혀 엉뚱한 그 유전자군으로 자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종적인 우리의 어떤 선입관 이런 것들이 반증된다고 할까 깨지면서 정체성이라는 부분이 단순하게 인종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딱 멋있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독특했던 기억이 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잘 읽었고요. 재밌고 인상적이었는데 딱히 이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조금 이해하는 부분이 부족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더 드리면서 이제 한번 보충 설명을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3-1 보면요. 그 소제목이 몸이잖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독일어 라이브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육체, 신체 막 다양하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몸이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육체란 말을 쓸 수도 있고 신체란 말을 쓸 수 있었을 텐데 몸이라고 쓴 것에 대한 이유를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조금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41페이지 보면 그 3-몸장 중간 밑에 보면 자신의 몸이 들어있던 상자를 둘러싼 신문을 읽고 해석하는 행위는 그들의 몸을 읽는 행위와 동일한 것이다. 독일의 관객들은 지난 한국의 역사와 사회 단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미리하며 몸이 당시 사회적 환경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렇게 이어지는 좀 문장이 조금 이해가 안 됐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기 몸과 관련해서 조금 부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바로 또 42페이지 의도성 이제 메를 뽕티의 경우처럼 의도성이라는 이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오시면서 이 의도성이 조금 저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논문 자체에 그냥 툭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맥락인지 조금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서 객관의 한 종류로서 존재하는 몸은 보이지 않는 권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의도성을 장착하고 있다. 좀 이해가 좀 안 되시는데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부분 조금만 같이 이제 의도성과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이 두 가지 정도의 질문으로 질의를 이제 드리고요.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큰데 짧게 해볼까요? 많았습니다. 1분의 이 세 개를 한번 의도성은요 그 인텐셔널러티라고 그러나요? 영어 예 그러니까 뭐 의향성. 예 그걸 의향 그거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의도성이 난 것 같아서 예 그래서 뭐 지향성 뭐 무서의 지향성 그러는데 아실 것 같고 근데 신문지 그거 감상을 읽는다는 거 뭐냐 그것도 몸 그런 컨셉이긴 한데요. 그 몸을 문화로서 그리고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문화적 환경 안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개념으로서 그리고 역사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저희 멜로퐁티랑 연결해서 읽으면 그냥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답변 드리기는 너무 제가 좀 그렇고요. 예, 부족하지만 선생님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실 것 같긴 하고요. 그다음 하나가 더 있었는데 몸을 사용하는. 몸이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그 신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저는 라이블리시카이트의 개념으로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몸이라고 하는 건 조금 더 중립적인 개념으로서 좀 더 큰. 그래서 신체는 제가 쓸 때는 신체는 조금 뭐랄까 배우나 메소드 할 때 신체라는 단어를 저는 좀 주로 쓰고요. 뭐 설명하기 너무 복잡하고 그다음에 그 육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내가 그렇게 전환되는 순간을 맞이하는 순간에서의 몸을 저는 육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그냥 몸이라고 조금 더 보편적으로 저는 좀 얘기를 카이퍼들 같은 몸성이라고 하거든요. 예 맞아요. 몸성 맞아요. 예. 아무튼 그거는 굉장히 좀 논의가 다양할 테니까 선생님도 전문가시니까 나중에 또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